네, 이어서 또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를 통해서 보는 국내장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죠. 네, 오늘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제문 수석 수석 매니저님. 네, 간밤에 미국의 고용 지표 또 하루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경계감이 또 뒤처지는 걸까요? 혼조세를 보였죠. 그렇습니다. 민간 고용 지표가 크게 부진했다는 얘기인데요. 그 경기 침체에도 사실상 미국의 올해 일자리 수가 400만 개가 증가했는데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는 700만 개 일자리 수가 오히려 반대로 감소했다는 점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팬데믹에 따른 그리고 코로나19 델타 변이에서 확산에 따른 부담감 이런 내용 때문에 일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점들이고요. 이런 점들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을 고용지표 발표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부담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떤 그 테이퍼링 속도가 규모가 빨라질 건가 늦어질 건가 결정하는 건데 또 그리고 다음 주에 유럽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리가르드 총재가 이번에는 대규모 부양책이 아닌 피해 업종 중심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과 함께 시장이 그동안의 어떤 미국보다도 가장 공격적인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해왔던 유럽마저 이제는 테이퍼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라는 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시장에 상당히 좀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유럽의 횡보 다음 주에 9일에 있을 유럽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과연 지금까지 상당히 공격적인 양적 완화를 진행했던 유럽 쪽에서 이제 리가르드 총재 발언대로 이 테이퍼링이 먼저 비슷한 유동성 축소가 나온다면 9월달 FOMC 회의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점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들은 다우가 하락했고 나스닥이 상승했다는 점인데 그리고 미국의 태양광 업종이 상승했다는 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한편으로 봐서는 어떤 그 성장주 가치주를 떠나서 이제 미래에 대한 확실한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는 어떤 많이 올랐지만 어떤 기술주 중심의 상승은 향후에 어떤 그 시장의 종목의 구성에 있어서 역시 정부 정책 그리고 성장성이 맞아떨어지는 업종으로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과 맞물려서 종목 선택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2013년도에 있었던 버냉키 의장의 그렇습니다. 테이퍼링 발언 그리고 그게 5월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실제 테이퍼링에 들어간 건 2014년 1월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중간 과정을 보면 미국 시장은 오히려 크게 발작한 것도 없었고 그 주가는 오히려 그렇습니다. 오른 상황에서 테이퍼링에 들어갔는데 신흥국들이 발작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테이퍼링을 했을 때 미국 시장이 떨어질 거냐 오를 거냐 이거는 차치해 두고 신흥국은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항상 그래 왔었죠. 네. 과거에 이제 어떤 미국이 그때도 2013년 5월에 발표하고 이제 12월 1월부터 다음해 14년 1월부터 10월까지 네. 테이퍼링 실천을 과정에서 항상 과거에 어떤 미국의 이런 테이퍼링 시작과 함께 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그리고 우리 한국, 과거에 태국, 어떤 바트와의 폭락 이런 점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당연히 지금의 어떤 외국인 동향을 보더라도 그런 점들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브라질이 자금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전히 자금은 미국 쪽으로 빠져나왔다. 네. 이런 점들은 이미 어떤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글로벌 헤지펀드 자금들은 선진국 쪽으로 다시 한번 이동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역시 전일의 어떤 그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지만 네. 신흥국 쪽에 당연히 부담을 느끼는 그런 국면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조금 전에 글로벌 인사이트 통해 가지고 알루미늄 소식과 함께 또 금 소식도 전해드리고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 예전에 그렇습니다. 또 김기성 앵커님도 전해주신 바 있습니다. 알루미늄 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고공행진을 이어왔었는데 지금 어제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전부 다 조일 알루미늄이라든지 사마 알루미늄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특징지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함께 좀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회복될 때 가장 떠오르는 것들이 이런 비철 금속, 네. 구리, 알루미늄 이런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항상 보게 되면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유동성 증가, 위험자산 선호 증가 여기에 따라서 어떤 비철 금속, 서원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항상 상승을 모습을 보였는데
전질 알루미늄 상승은 이런 축으로도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미래 성장성이 확실하게 담보된 2차 전지 배터리 업종이 어차피 뭐 지금 세계적으로 앞으로 이제 뭐 전기차가 유럽 쪽에서 특히 뭐 노르웨이라든가 뭐 이런 덴마크라든가 이쪽에서는 이미 이제 뭐 3년 후에 모두 이제 전기차 생산, 뭐 우리나라도 뭐 전기차 쪽으로 계속 생산 이런 쪽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배터리 증가는 뭐 필수 불가이라고 같습니다. 따라서 전전일에는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동박, 최근에 오죽하면 고리안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쪽에 공장을 증설하면서 2차 전지 쪽에 부품 진출. 따라서 전일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 업종이 뭐 조일 알루미늄 비롯해 상승했다는 점들은 2차 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수요의 증가 가능성 이런 점들이 작용하고 있는 게 생각되기 때문에요. 한쪽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과연 뭐 비철금속 쪽이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우려한 점도 있지만 전일 어떤 상승은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수요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뭐 해석하는 게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알루미늄 주가가 가만 보면은 신고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라붙기 참 주저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때요? 상승 여력은 좀 더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단기간 상승에 따라서 이제 매물 출현은 그때그때 나올 것 같습니다. 조정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어떤 그래프를 보게 되면 뭐 한 이틀 정도 상승하고 또 오히려 또 전국가 돌파하고 네. 이런 모습들은 글쎄요 좀 적당히 가져오는 게 물론 뭐 펀더멘털 차원에서 매매하기가 수월한데 네네. 지금의 어떤 배터리나 이런 종목을 보게 되면 앞으로 2년, 3년 후에 매출이 발생할 것까지 미리 땡겨서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로 봐서는 부담스럽다. 당연히 조정을 보이면 사자. 이런 얘기들은 어떤 교과서적인 그런 내용들 당연한 얘기인데요. 네. 주가가 그렇게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매매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이런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볼 때는 오히려 이제 단기간 급등에 따른 부담감, 그때그때마다 매물 출현 가능성이 있지만 어떤 지금의 2년, 3년 후에 어떤 그 실적까지 미리 땡겨서 상승하는 점을 볼 때 네. 중간중간마다야 어떤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상승 트렌드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굉장히 큰 폭으로 또 급등을 했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기 그렇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조일 알루미늄이라든지 사마 알루미늄, 2차 전지에 사용되는 알루미늄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만한 또 뭐 관심주라든지 아니면 전일 특징주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특징주가 특이한 점들이 코로나가 이렇게 2,000명 가까이 확산되는 데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관련주가 전혀 어떤 여행주, 뭐 항공주, 면세점, 심지어는 음식료 업종이 상승했다는 점들이 상당히 눈에 띄었고요. 특히 이제 음식료 중에서 뭐 하이트 진로 같은 종목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코로나 부담감이 떨쳐지면 우리가 이제 야외에서 어떤 회식을 통해서 맥주 시음 이런 쪽인데 뭐 최근에는 뭐 사업 다각화 어떤 그 나물 쪽을 뭐 현지인들과 공급해서 어떤 그 오픈해 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이런 쪽도 상당히 사업 다각화 쪽인데 음식료 업종도 일부러 상승했던 점들이 상당히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바이오 업종들이 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일 어떤 한울 바이오 업종들이 상승을 보였다는 점이 상당히 특징적입니다. 대웅제약과 미국의 보스턴 소재 신약 개발 회사와 이제 4대 항암제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 중장기 협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 차세대 항암 치료제가 상당히 특징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암이 발생하게 되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다가 약물을 투여하는데 정상세포까지 상당히 이제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인체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거였는데요. 이 4세대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이제 암을 상당히 좀 강하게 정해갈 수 있는 그런 면역 세포가 있습니다. 이 면역 세포를 끄집어내서 암을 갖다가 이제 세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을 투여해서 다시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를 이용해서 이제 암을 퇴치하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정상세포를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정상세포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이런 쪽이어서 상당히 지금 미래의 어떤 각광성을 받을 수 있는 차세대 항암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어떤 그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한올 바이오파마가 어떤 미국과 합작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고 있어서 이제 9월에 있을 미국의 유럽의 항암 학회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암 관련한 종목들, 뭐 레고캠 바이오도 전일 상승을 보였고 이런 종목들인데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관련주들이
최근에 떠오르고 있다. 역시 이 바이오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 보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주가 KCC입니다. 최근에 어떤 실리콘 호황세, 실리콘은 그동안에 건축자재에 필요했는데 이제는 뭐 태양광 쪽에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이 호황세를 보이면서 KCC가 OCI에 의해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인데 사실상 이런 점들은 어떤 중국에도 상당히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구르 지역에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미국 쪽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무역 분쟁에 떠오르면서 미국 세관에서 블랙리스트로 간주했다. 자, 이런 점들은 오히려 또 한국 쪽에 또 한쪽에 배터리에 의해서 우선 뭐 우리나라 쪽에 상당히 유리한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제 KCC가 건축자재에 의해서 태양광 기업에도 이제 쓰이고 있다. 그런 점들이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전일에 상당히 어떤 사업 다각화에 의해서 특징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KCC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희가 어제 또 다른 전문가분께서 KCC 글라스를 또 가지고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지금 KCC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조금 더 높은 케이스인데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했을 때 비슷한 이제 관련주로 해서 KCC 글라스라든지 다른 쪽으로 접근해봐도 괜찮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딱 테마성으로 KCC를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실까요? 관련들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종목은 이제 뭐 개인들 특성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그 뭐 단기적으로 올랐다 하지만 그때마다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KC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전일에도 일부 건축 업종들, 건축 자재 업종들이 상승세를 보였고 그리고 건축 쪽은 어떤 그 정부 정책 관련해서도 지금 테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쪽에도 진출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 전일 미국에도 어떤 태양광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 또 다른 정부 정책 수혜주 양쪽에 들어가는 그런 실리콘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제 급등했다 하더라도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중간중간마다 조정을 보이더라도 이런 쪽 추세가 이제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담보하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어떤 부품 쪽이기 때문에 꾸준히 어떤 관심권에서 시장에서는 두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태양광 하면 또 항상 OCI가 또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OCI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최근에 OCI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최근에 어떤 많이 올랐다를 떠나서 이런 이슈가 상당히 지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역시 이제 세계 시장에서 또 하나의 어떤 친환광을 도모하면서 떠오르고 있는데 전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역시 중요한 축이 미국 쪽입니다. 최근에 역시 마찬가지로 태양광 하게 되면 그동안에 역시 중국 쪽이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역시 중국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나라 쪽에 또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OCI가 연일 상승을 보였다는 점들이 역시 미국 쪽의 어떤 태양광 상당히 좀 시장 점유율 큰 중국 쪽에 어떤 미국이 부담을 주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어떤 태양광이 훈풍을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어떤 미래적인 성장성을 담보한다면 이런 그 태양광 쪽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어떤 미래에 대한 성장을 담보한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장 움직임을 본다면은 우리 투자가들도 테이퍼링을 좀 염두에 둬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 해마다 공교롭게 9월 달에 시장이 좀 안 좋다면서요? 그때보다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공교롭게 지금 9월 달에 꼭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맞물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다음 주에 있을 유럽의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우리 추석 명절에 있을 미국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상당히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네. 따라서 어떤 테이퍼링을 과연 하긴 하는데 과연 빨리 할 건가? 빨리 하게 되면 시장에서 오히려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 테이퍼링 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속도를 상당히 빨리 하게 되는 점들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맞물리기 때문에 이런 점들과 함께 시장이 어떤 올라갈 때마다 당연히 매물이 출회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상당히 상승해서 핑크빛이 있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격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승해서 어떤 그 시장에서 안도감, 좋은 얘기 나올 때 우리의 물량을 좀 줄이는 전략 그리고 반면에 내려갈 때는 좋은 종목을 좀 사는 전략 이런 쪽으로 9월 달은 좀 대비하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한동안 또
탄소 배출권이 약간 지금 한 일주일 사이 조금 조용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휴캠스라든지 맞습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한 주 어떻게 보시는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휴캠스가 지난주에 와서 방송할 때 이제 장 초반 하루에 20% 가까이 급등했다가 지금 최근에 연이어서 계속 조정을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추세가 이런 것 같아서 상당히 피로감이 누적됩니다. 매매하는 분들이 계속 연락이 오는데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라서면 연이어 상승했는데 금일은 그 다음날 한 2, 3일 정도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는 이런 그 탄소 배출권, 최근에 어떤 시장도 보면 이런 탄소 배출권, 그러니까 일부 철강업 쪽이 이제 철강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좀 줄이는 그런 업체들은 탄소 배출권을 팔 수 있는 그런 거래가 지금 거래되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이 관심권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휴캠스나 이런 종목들은 시장의 어떤 트렌드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 전략, 추가적인 어떤 심리적으로 재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권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안 나오시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주식 갖고 주말을 맞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일단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시장이 어떤 그 반등을 하게 된다면 일부는 좀 줄이면서 현금을 가지는 전략이 지금 네네.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주가가 이제 상승해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럴 때 일부를 줄여서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는 스탠스가 작년에는 100% 주식 공격적인 매매였다면 금년에는 작년과 정반대로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서 더 올라갈 것 같을 때 오히려 좀 현금을 확보해 놓는 네네. 이런 전략으로 매매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뭐 뉴스에는 많이 저희가 안내 보냈지만 이제 메타버스도 한동안 테마주로 굉장히 급부상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메타버스 쪽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AI라든가 자율주행 이런 쪽은 어떤 전일 미국의 지금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도 결과적으로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론 이런 종목들이 좀 멀었다. 아직 미래다. 뭐 이런 점들과 함께 주가가 좀 탄력성이 좀 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인데 뭐 이런 점들은 뭐 그때그때마다 그리고 아직도 좀 살아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좀 정부가 확실하게 담보된 최근에 어떤 배터리라든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꾸준한 상승성은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시장에 관심권을 둘 필요가 있는 그런 좀 테마 쪽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M게임이 어제 또 주가가 30% 오르면서 상한가를 좀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M게임의 주가가 열혈강호 온라인의 중국 지역의 8월 현지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고공행진을 달성을 했는데 지금 그전에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연이어 이제 달성을 하다가 M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주가가 미비하게 계속 흘러내렸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제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그냥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냥 급등한 걸로만 잠깐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다시 급등하는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게 지금 게임주가 뭐 N게임도 그렇고 한빛소프트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AI를 관련된 게임, 뭐 첨단 게임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뭐 주가가 지금 뭐 단기간 좀 급등했습니다만 이런 점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 살아갈 때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고 일부 이제 게임 업체 쪽에서도 이제 상당히 입체감 있는 이런 쪽으로 이제 상당히 선보이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미래를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업체들 일부는 이제 뭐 눈에 대한 피로감도 있다 그러는데 이런 점이 상당히 보완되면서 가는 거를 볼 때 뭐 단기간 급등에 따른 부담스러운 점은 그때그때마다 나오더라도 뭐 이런 점들은 역시 어떤 우리가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테마적인 업종은 아닌가 싶기 때문에 역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종목을 여쭤봐도 답이 나오는데 전날에 물어보길래 저 종목을 아실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실제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 이제 물론 이제 관심적인 종목이 이제 개개인마다 틀립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개별 종목들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종목들이 보면 이제 뭐 어떤 시장의 예기치 않은 쪽에 대해서 이제 반등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뭐 지금 시장이 어려운 점들이 어떤 그
펀더멘탈, 그다음에 실적 이런 쪽으로 감안한 종목들은 어떨 때는 무거울 때가 있고,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뭐 특징적인 이슈 하나만 가지고 뭐 상한가 강하게 갔다가 또 어느 날 들어가면 또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막상 또 기업 탐방을 저희가 가보면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주식들이 오히려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참 그런 점들을 가지고 말씀드리기에 또 맞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점들은 뭐 주가가 누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뭐 삼성전자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사서 돈을 먹여주는 종목이 좋은 주식이다. 먹여주는 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개인마다 종목 특성이 물론 있는데요. 그래서 본인들의 이제 맞는 업종들, 중요한 점들은 그래도 길게 보면 항상 그 펀더멘털이 좋았던 종목들은 좀 꾸준히 크게 이익을 안겨줬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개별 종목이 지금 상당히 이제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자금 분산을 하셔서 일부는 좀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을 가서 이제 중기장기적으로 가시고,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 일부 나눠서 배분해서 하는 매매하는 전략, 이런 점들을 상당히 구사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초반에 이제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 모시고 저기를 인사를 드렸을 때 굉장히 어렵게 모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신 분인데,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 저희가 원래 기본적으로는 원래 방송을 할 때는 원고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제가 사실 좀 전에 김기사 앵커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냥 뭐 종목을 그냥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든 아니면은 시청자분들을 대변해서 여쭤보고 싶은 종목들도 그냥 여쭤보는데, 그 어떤 거를 여쭤보든 사실 다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정도로 업계도 오래 계시기도 했지만 그만큼의 또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정말 또 인정을 안 해드릴 수가 없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네. 뭐 내외경제TV 오프닝 벨을 통해서 네. 이제 뭐 현장감 있는 그런 정보들, 뭐 그런 정보들과 함께 우리 애카님들과 함께 뭐 상당히 좀 질 좋은 정보를 통해서 아무래도 새로운 어떤 경제 증권 정보의 뭐 선두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항상 감사드립니다.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중국에서 아무래도 뭐 다양하게 뭐 연예계도 그렇고 게임 쪽도 그렇고 계속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에도 우리 게임주 관련해서 한번 타격을 굉장히 크게 맞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은 그래도 조금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게임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분야 쪽으로, 섹터 쪽으로 말씀 좀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좀 잘하셨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규제를 함과 동시에 최근에는 다시 약간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가 보시면 여러 가지 뭐 규제 뭐 이런 내용과 함께 뭐 오히려 성장성 회사에 대한 규제 뭐 이런 좀 반발 이런 쪽인데, 그래서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제조업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시진핑 정부가 뭐 지금 장기 집권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과연 이대로 가는 게 뭐 좋을 건가에 대해서 오히려 최근에 이제 그런 규제를 했던 그런 게임이라 이런 쪽에 대해서 다시 풀어주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어쩌면 경기 부양책 가능성도 사실 비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과 함께 이제 규제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런 거를 풀어주는 역할들과 함께 오히려 이제 뭐 다시 한번 경제 정책을 되살리는 이런 모습을 해야 어떤 그 국민에 대한 신뢰도 상승에 따라서 뭐 집권에 대한 플러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규제를 하지는 못할 것 같다. 결과적으로 어떤 세계 시장의 추세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게임주가 단기적으로 분명히 부담스럽고 뭐 최근에는 뭐 이틀만 해야 된다 이런 쪽에서 규제를 이제 풀어주는 역할인데, 네. 뭐 물론 그때마다 뭐 그런 것 부담과 함께 주가는 부담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틀로 놓고 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세계적인 매출 트렌드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에 대한 부담 이에 따른 스탠스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좀 길게 보면 어떤 그 세계적인 트렌드가 맞다면 상승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한령 때문에 우리 게임 업체들은 중국 시장을 제외한, 그러니까 주가가 이미 충격을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제는 또 중국 시장이 풀릴 거다라는 기대가 작용하긴 했지만 중국 시장이 급격하게 안 커진다 그래서 우리 주가가 더 떨어질 거다라고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게임도 뭐 우리나라가 사실상 뭐 최선두자였는데 뭐 중국 쪽에서 이제 뭐 가져다가 많이 이제 발전한 건 사실이고요. 물론 한표로 봐서는 뭐 중국의 어떤 소비,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쪽이 상당히 중국이어서 이런 점들이 상당히 부담을 줬던 건 마찬가지인데 네. 오히려 이제 중국을 떠나서 최근에는 이제 뭐 동남아 쪽이라든가 뭐 러시아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수출 확대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국이 더 이런 점들이 이제 풀어준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이런 뭐 동남아라든가 러시아 쪽에 뻗어나가는 네. 모습을 볼 때 여전히 좀 한쪽으로 봐서는 최근에 전일 우리나라 주가가 뭐 장 초반 여러 가지 중국의 제조업 지표들과 하락세를 보였다가 장 막판에 상승했다는 점들은 최근에 우리나라 어떤 수출 증가율이 뭐 10개월째 상승한다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수출의 건재함 이런 점들은 또 다른 축인 어떤 매수의 투자 심리에 상당히 긍정적인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상당히 어떤 그 긍정적인 어떤 비전 네. 이런 쪽이 상당히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또 바로 또 가셔서 장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국제문 수석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